일기가 많이 불순합니다. 추웠다 더웠다. 참 이런 때 오미크론이니 무슨 이렇게 변종 바이러스까지 또 위협을 하고 있으니까 건강들 각별히 관리들 하시길 빕니다. 채널 이스타K 하석영의 단도직입. 오늘은 좀 이거 위험스럽다. 우리 참 위험스럽다.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의 정보의 최고 책임자들이 중국의 위협이 아주 현실적이다.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경고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비밀정보국 MI6라는 기구가 있죠. 우리 007 이거 영화 볼 때 그 007의 소속 기구가 이제 MI6입니다. 이 MI6 외부적으로 좀처럼 노출이 잘 안 되는 이런 영국의 아주 극비 정보기관인데 이례적으로 여기에 리처드 무어 국장이 한 연구소의 회의에 나와서 지난 11월 30일에 IISS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안보 포럼 기구죠. 이 행사에서 아주 이례적인 그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 요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중국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에 대한 오산 때문에 그런 계산착오로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중국의 세계를 향한 1대1로 전략, 이것들의 위협 요인, 부작용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쭉 열거를 했는데요. 어떤 경고까지 얘기했느냐. 각 국가들이 중국의 그 고도화된 정보력, 이것에 자신들을 그대로 노출시킬 경우에는 그런 중국의 정보력이 접근하는 것을 그냥 방치를 하면 심각한 주권 침해의 그런 현상을 감수해야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이런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이제 커트 캠벨이라고 이름들 많이 들으셨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이제 인도태평양 조정관인데, 이 사람이 또 12월 1일에 이런 인터뷰를 내놨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인 호주를 결국은 무릎을 꿇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경제전쟁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깔면서 중국의 위협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군부의 지휘관들까지 이제 여기에 박자를 맞추고 나섰는데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인데 존 아킬리노 대장이죠. 이 존 아킬리노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 존 아킬리노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성 장군들, 인도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각 부문의 장군들이 전부 거의 동일한 경고를 하고 나서고 있죠. 지금 전 세계에는 안티 차이나의 발음이 아주 강하게 불고 있는 중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했는데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놓고 중국은 유럽에 대한 구조적인 도전이다. 도전 세력이다. 아주 이렇게 모습을 박았죠.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이 상당히 친중적이었는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제 재임할 당시에 이제 그 메르켈이 물러나면서 그 뒤를 물려받은 이제 집권층이 거의 반중으로 급격하게 돌아서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EU 중에서도 중국하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나라로 유명했던 나라가 이태리인데 이태리까지도 이제 중국하고 손을 딱 젓는 이런 모습입니다. 아세안들이야 중국하고 참 어떻게 밀접하지 않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주민들 자체의 화교들이 워낙 비율이 높은 데다 화교들의 경제력도 강하고 중국하고 거래하지 않고서는 경제를 이끌고 나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랬었는데 아세안들이 그
1대1로 사업하고 연관이 돼서 주요 개발 사업에 중국 차관들이 왔다가 이거에 이제 발목이 잡혀갖고 이게 국가 부채가 되고 거기에 또 중국 세력들이 상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지배 세력이 되고 이런 거에 아주 진저리 내면서 이제 중국하고 일정한 거리두기 이렇게 다 행보를 바꾸고 있는 중이죠. 특히 친중으로 우리가 손을 꼽았던 최근에까지 그랬던 이제 두테르테 임기가 이제 끝나가면서 필리핀도 이제는 중국하고는 이거 안 되겠구나. 자기네의 해상 영토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과 어떻게 길게 갈 수 있겠습니까? 전통적으로 그래도 같은 공산당이라고 그러면서 중국하고 일정하게 관계를 유지해오던 베트남까지가 요새 급하게 이제 선회를 하는 모습입니다. 베트남 총리가 일본에 가서 일본 총리하고 만나서 아주 심각한 얘기들을 하죠. 뭐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협력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 같은 데에서는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까지 친중 반중이 갈라지면서 싸움이 일어나고 유럽에서 에스토니아를 비롯한 이 발틱 3국 이 나라들의 반중 행보 이거 아주 뭐 굉장히 진지하게 진행이 되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대만하고 노골적인 외교관계 수립까지를 밀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중국으로서 상당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푸틴까지도 여러 회의에서 러시아는 중국하고 동맹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아주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호하게 선을 긋고 나옵니다. 중국이 사고 치는데 우리가 같이 말려들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조금 앞으로 이제 전개될 긴 시간을 놓고 중국의 사태를 관찰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구촌에서 중국의 입장이 지금보다 훨씬 개선이 될 가능성, 지금 시진핑 체제를 그대로 두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이 가능성이 무척 낮아 보인다. 이것에 중국 관련의 많은 전문가들이 시각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입장에 몰리고 있는 중국으로서 특히 대만의 문제는 시진핑에게 영구 집권이라는 과제를 달성하는 그 승패를 가르는 키워드로 작동을 하고 있죠. 정말 시진핑이가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이하고 같은 반열에 올라갈 만한 인물이냐? 그러한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일 정도는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리더십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게 대만의 문제죠. 그런데 유감스럽지만 시진핑에게 있어서 시간은 시진핑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만은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기 시작하고 더 강하게 강화하기 시작하고 국방 외교를 점점 더 강화시키고 있고 대만 방어를 위해서 호주, 영국,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심지어는 독일까지 이 대만 방어를 위한 팀워크를 강화하는 이런 현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만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년 2월에 개최가 예정되고 있는 베이징 동계올림픽까지가 미국의 주도하에 또는 EU의 주도하에 죽을 쑤어버리게 돼버리고 만다면 시진핑으로서는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되는 것이겠죠. 게다가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서도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 중국을 무릎을 꿇려 앉힐 수 있는 가장 혹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더 이상 만일 시간이 흘러서 중국이 다시 정신 차리고 만일 정권 교체가 이상하게 다시 일어나서 중국이 다시 덩샤오핑 같은 인재를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미국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은 진작부터 미국의 조야에 널리 퍼져 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지난번 미국의 정상과 중국의 정상,
바이든과 시진핑이가 화상회의를 정상회의를 하면서 바이든이 보였던 그러한 이제 유연한 모습, 이거는 어쩌면 중국의 착각을 유도하고 도발을 유도하는 그런 계산된 모습 아니었느냐. 지금 뒤에 이어지는 이 미중 간의 간 대립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오스틴 국방장관이 군 수뇌부를 대동을 하고 핵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기, 둠스데이라고 하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한국을 찾았었죠. 그래서 한국에 와서 뭐 이러저러 이제 국방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종전선언 얘기를 문재인 대통령은 열심히 했고, 그런데 이제 이 오스틴 국방장관 일행이 내놓은 얘기는 결론은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한미연합작전 계획을 패턴을 좀 바꿔야 되겠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훨씬 더 실용성 있는 작전 계획으로 바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그들이 한 얘기의 주된 테마였죠. 그리고 전시작전권을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넘겨줄 수가 없는 건데 이게 될 수가 없지 않냐 해서 전시작전권 이전 불가의 쐐기를 막는 얘기를 주로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죽어라고 얘기한 정전선언에 대해서는 노력을 깊이 이해한다, 이 정도 얘기하는 걸로 그냥 끝을 내고 말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한 뉴스가 하나가 터져나왔습니다. 중국의 푸젠성에서, 중국의 푸젠성, 우리식 발음으로 복건성이라고 그러죠. 푸젠성에서 정전사태 대비훈련, 민간인 전부가 참여하는 정전사태 대비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느닷없이. 푸젠이라고 하는 곳은 산업이 꽤 발달한 곳이고 중국의 동부지역으로 상당히 그 생활 수준도 높고 그런 지역에서 정전 같은 거 걱정할 곳이 아닌데 여기서 느닷없이 정전사태 대비훈련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푸젠이라고 하는 곳이 대만 바로 앞에 있는 성이죠. 대만과 가장 근접거리에 있는 성에서 느닷없이 정전 대비 훈련을 했다. 이 정전 대비 훈련이라는 거 우리 옛날에 동화관제 훈련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거는 전시를 예상하지 않고서 있을 수 없는 훈련인데 이런 훈련이 이제 벼랑간 벌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이제 관심들이 쏠리는 거죠. 물론 그랬다고 해서 중국하고 대만 사이에 곧 머지않아 전쟁이 곧 터질 거다 이런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긴장 상태들이 대만과 중국 이들을 둘러싸고 국제적인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이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과 중국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심지어 문화적으로까지 평화 공존을 할 공존 공용의 세력으로 이렇게 남아있을 그럴 가능성, 그렇게 발전해 갈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질성이 너무 큰데다가 미래 산업이라는 것이 하나의 기술, 선점되는 기술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를 지배하느냐 못하느냐라는 all or nothing 게임의 그런 틀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누구하고 누가 서로 나눠 먹고 서로 같이 반반 쓰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타겟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정치적으로 또는 정치라는 거 군사라는 게 꼭 함께 가는 건데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에 대한 탐욕 그리고 세계 지배에 대한 탐욕 이거는 지금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다. 이게 중국몽의 실체다. 이것을 계속하고 진행하는 한 미국과 중국이 공존 공용한다라는 것은 듣기 좋은 언어에 지나지 않죠. 물론 누구라고 해도 전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거냐 그거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요. 그것은 어느 날 벼랑간 누군가가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하면서 스위치를 누르기 시작하면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시진핑 자신도 알 수 없을 수가 있어요.
내가 내일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 그거 오늘 알겠습니까? 야, 할 수 없어. 이제는 결정해야 돼. 이 순간이 어떤 순간, 어느 때 어떻게 오게 될지는 본인도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현재 상황이 그러한 가능성을 지금 고도화시키고 있다는 것만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정하기 어려운 것 같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순을 떨고 어떻게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 사태는 우리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만큼은 분명히 인식을 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도 만일 대만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문제도 여기에 결합을 해서 한 번에 해결을 하고 싶어 할 거라는 것, 그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적어도 그렇게 스위스 국민들이 항상 긴장하고 사는 만큼 그만큼 이상은 자기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서 긴장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